은퇴하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늘 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준비했고 시간도 생겼는데 왜 생각했던 만큼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 묻곤 합니다. 재정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인간관계일까요?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60대 초반의 최모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누구보다도 탄탄한 재정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금만 월 350만 원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준비한 배당금도 매달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정된 은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은퇴 첫 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데도 마음은 늘 허전하고 하루에 할 일이 없어서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돈이 충분해도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삶의 구조, 즉 하루의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작은 목표를 만들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루틴을 만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재정은 기본 조건일 뿐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결국 일상의 구조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58세에 조기퇴직한 박모 씨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는 편이었지만 정작 은퇴 후 1년 동안 우울감과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나오는 순간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며 자연스럽게 주고받던 말, 직원들과 나누던 짧은 농담, 일에 대한 피드백처럼 작은 상호작용들이 사라지고 나니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지워져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드러난 핵심 변수는 바로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마음의 안정감도 함께 줄고 그것은 결국 삶의 질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 모임과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지금은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이 둘만이 아닙니다. 어떤 은퇴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건강 악화 이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62세의 김모 씨는 30년간 교사로 일하다 정년과 함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문제였죠. 그는 일할 때보다 움직임이 줄고 식습관이 흐트러지면서 몸이 빠르게 나빠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관계도 줄며 관계가 줄면 우울감이 커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국 건강 역시 은퇴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김 씨는 이후 걷기 모임에 가입해 하루 만보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체력도 회복하고 외출 빈도도 늘게 되어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겼고 삶의 만족도가 다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물론 재정은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일상의 구조, 나를 사회와 연결해주는 관계, 그리고 모든 활동의 토대가 되는 건강입니다. 이 세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은퇴 이후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둥이 됩니다. 구조가 무너지면 건강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면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면 다시 일상의 구조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느 하나만 잘 잡아도 나머지 영역이 회복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재정, 건강, 관계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은퇴 전 재정만 준비했다고 끝이 아니며 은퇴 후 하루의 구조와 규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 식단, 수면 같은 기본적인 신체 루틴을 지키는 것이 삶의 질 전체를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춰질 때 은퇴자는 비로소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은퇴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관계, 그리고 건강이라는 점입니다. 재정은 기반이고 건강은 조건이며 관계는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은퇴자는 진짜 삶을 시작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유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은퇴 이후의 시간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은퇴 이후 삶을 더 선명하게 설계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묻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삶 전체의 구조가 바뀌는 전환점이며, 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일에서 손을 떼는 순간 생기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하루이며,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마음과 사회적 위치 그리고 신체의 변화는 은퇴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빈틈을 만들어낸다.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돈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관계적이며 심리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정년퇴직한 최모 씨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은퇴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넉넉한 연금과 오래 준비한 배당 수익, 그리고 서울 도심 아파트까지. 자산적으로는 불안 요소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은퇴 첫 해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사라지니 하루가 길어지고 길어진 하루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무엇을 해도 예전처럼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허전한 기분을 느낄 줄 몰랐다고 말했지만 그 감정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다. 삶의 구조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심리적 공백은 생각보다 큰 파급력을 가진다. 은퇴 전에는 당연하던 출근 시간, 점심시간, 회의 패턴, 동료들과의 대화 같은 일상의 반복이 우리에게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왔고,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조차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최 씨는 결국 하루의 구조를 다시 만드는 일이 자신이 회복되는 첫 번째 열쇠였다고 말한다. 그는 매일 오전에는 걷기로 시간을 채우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이나 동네에서 열리는 글쓰기 강좌에 참석했고 저녁에는 엄격하게 휴식 시간을 정해두었다. 그렇게 하루에 뼈대를 다시 세우자 마음이 안정되고 비로소 은퇴 후의 시간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사례인 58세 조기 은퇴자 박모 씨는 은퇴 후 불면증과 우울감을 경험했다. 그는 회사에서 퇴사하던 날을 기억하면서 이상하게도 자유가 아니라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직장에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역할이 분명했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자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축소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단순히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농담을 주고받는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은퇴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결국 박 씨가 회복된 계기는 다시 관계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고 테니스 모임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었고 어느 순간 스스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도 말한다. 은퇴자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였다고. 이런 사례들은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핵심 변수가 바로 사회적 연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관계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심리적 구조이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이 은퇴 후에는 훨씬 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건강이다. 은퇴 후 건강이 무너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의외로 빠르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62세의 김모 씨는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움직임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해소된 대신 활동량이 감소하자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다. 그는 정년과 함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초기 당뇨를 진단받았고 이후 체력 저하와 함께 외출 빈도가 줄었다. 외출이 줄자 사람을 만날 일이 없고 사람을 만나지 않자 마음이 가라앉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몸이 무너지는 악순환을 경험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작은 변화를 통해 다시 회복의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 걷기 모임에 가입해 매일 일정을 정해 움직이고 나니 체력뿐 아니라 일상의 구조까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움직임이 생기자 다시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니 삶의 의미가 되살아났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은퇴자의 건강이 단순한 신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관계, 심리, 일상의 구조까지 동시에 흔든다는 결과가 보고된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는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일상의 구조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안정은 관계를 유지할 힘을 주며 관계는 다시 몸을 움직이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약해지면 삶 전체가 기울기 시작하지만 반대로 어느 하나라도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른 요소들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하루의 구조를 설계하라고 조언한다. 그 구조는 거창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한 기상 시간, 적당한 신체 활동,
간단한 취미 혹은 학습 활동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다음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다. 은퇴 후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며 의도적으로 만나고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은퇴자의 삶의 질을 떠받치는 기초 체력이다. 운동, 식단, 수면 같은 기본적인 신체적 루틴은 삶 전체의 설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적 기둥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구조라는 사실이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하다. 은퇴자의 삶의 질은 돈이 아니라 구조관계. 건강이라는 세 축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삶의 구조가 무너지면 마음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가 멀어지며 관계가 멀어지면 다시 몸의 균형이 흐트러진다. 그러나 구조를 세우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세 가지는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질서이자 리듬이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하루의 질에 달려 있다. 삶을 깨워주는 작은 루틴, 사람과 연결되는 순간, 그리고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움직임이 모여 은퇴 이후의 인생을 오래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균형은 어느 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 또는 이미 은퇴한 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 가지 교훈을 남기고 싶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태도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